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밖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좀 변화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밖에 나오니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건강 유의, 건강이 제일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플레이션, 대출, 어쨌건 돈에 대한 일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분들은 좀 듣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나쁜 의도도 없고 의무도 아니고 이게 정답이란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예전과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제일 크게 생각이 바뀐 점은, 예전에 저는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 지금은 고객이 은행의 대출을 사용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자를 갚고 그게 은행의 주요 수익원이죠. 아마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은행들 수익 좋아질 거예요. 돈 많이 벌 겁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왜 올라갔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현명할지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게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실제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야, 기준금리가 0.25가 올랐는데 니네 금리는 왜 1%가 올랐냐고 묻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이 돈이란 거는 그냥 하나의 재화예요. 현금도 하나의 재화고 그 신용도 하나의 재화예요. 대출은 상품이에요. 신용을 다루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희소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대출을 받기가 쉬울 때가 있고 대출을 받기가 엄청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기 쉬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격 요건 갖추기 바쁜 거예요. 담보가 있어야 되고 신용이 좋아야 되고 앞으로의 수익도 좋아야 돼요. 이런 자격 요건만 갖추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 대비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은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빌려서는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을 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예는 아닌데 명품이 수익률 올리려고 가격 올리잖아요. 명품 아시죠? 요새 가격 계속 올렸잖아요. 재고를 더 찍어내는 게 아니라 걔네는 테마가 그거니까 가격을 올렸잖아요. 대출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을 바에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꼭 써야 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이렇게 돈을 빌려 쓰는 가격, 이거를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시중금리, 시장금리도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금리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장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못하게 하니까 기준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대출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금리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지금 그와 비례해서 시장금리가 쭉쭉쭉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중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금리가 안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기준금리가 0.25가 올랐으면 시장금리가 0.5, 0.75 이렇게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막 1.25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랑 2% 정도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3%, 4%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 대출을 못하게 하니까 경쟁이 서로 붙어서 받고 싶은 사람들끼리 더 높은 금리에도 계약을 쓰는 거예요. 안 좋은 조건에도. 거기다 꺾기하고 수수료도 받잖아요. 나쁜 뜻은 아니고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대출을 분명히 못하게 했는데 은행들의 어떤 수익 구조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더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객이고 대출을 써주는 거고 이자를 갚는 거고 그 이자가 그 은행의 수익원이고 걔네도 월세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세금 내야 돼요. 돈 못 벌면 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바꿔 얘기하자면 앞으로 기준금리 올라가겠죠. 미국이 먼저 올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중금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기존의 대출을 중지시켜 놨다가 풀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대출에 대해서 경쟁이 되게 심했다가 경쟁이 덜해지겠죠. 대출을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그럼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줄어드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규제가 풀리면은 공급과 수요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 괴리가 지금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시장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뭐 특판을 낸다던가 혜택을 준다던가 뭐 중간에 상품을 안 끼워 넣는다던가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때 금리를 생각보다는 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실제로 대출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은행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울 때 좀 갑질을 많이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서 서로 협상을 해야 돼요. 얘네가 어떤 포지션인지, 대출을 지금 해줄 수 있는지 해줄 수 없는지, 기준금리가 얼마나 되는데 시장금리가 얼마인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규제를 해서 대출을 못 해주니까 수가 아니라 양으로 승부를 본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에 대해서는 저랑 의견이 정말 많이 다르실 텐데 제가 며칠 전에도 올렸지만 전 대출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또 전 건축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기준금리 올라가면 어쨌건 시장금리 올라갈 거잖아요. 그 격차가 차이가 있거나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 받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면 지금 받는 금리가 제일 싼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틀린 말은 없잖아요. 지금 대출을 받아야 제일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뒤로 갈수록 대출을 받을수록 금리가 올라가 있겠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또 은행 마음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시거나 대출을 써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출을 가능한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드시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대출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대출 써도 돼, 지금은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을 쓰면 망해가 아니라 대출은 철저하게 은행과 나의 계약이고 그 돈을 갚냐 못 갚냐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100%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통계. 그러니까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뉴스에서 대출을 못 갚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엄청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출을 빌려서 갚을 수 있는 분들, 대출을 써야 되는 분들은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갈까봐 겁먹을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받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대출 얘기만 하면 너무 부작용이 심하시더라고요. 댓글을 봤을 때. 그게 갚을 수 있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 드리는 거고 뉴스에 나오는 대출 받다 망하는 사람, 뭐 잘못된 사람들 얘기는 또 그것도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뭔가 도전을 하거나 대출을 썼다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그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은 개개인의 영역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이 기준금리 올라가겠죠. 그럼 시장금리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속도와 틀은 은행에 따라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약간 이상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기준금리, 시장금리는 괴리를 만들어냈었고 계속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숨 고르기를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시장금리는 은행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알파로 얘네가 경쟁이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대출이 가능해질 거니까. LTV만 풀든 DSR도 풀든 간에 어쨌든 간에 대출 고객이 많아지면 경쟁이 붙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금융권, 카드사, 생명사, 화재보험사, 캐피탈에 고객을 정말 많이 뺏겼어요. 이건 신문기사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특판을 만들든 혜택을 주든 금리를 깎아주든 지네가 알아서 좋은 걸 만들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좋은 조건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눈에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쿵 저러쿵 제 말대로 속도 조절을 하고 특판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건 시장금리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고 대출이 꼭 필요하고 대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 빨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곳을 알아보셔야 돼요.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 기타 등등도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P2P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P2P는 계속 쓰면 안 돼요. 잠깐 쓰고 바꾸는 거고 이 대출이 멀쩡하게 안 나오니까 그 대체 방안으로 일시 방편으로 쓰는 거지 잘못 쓰면 무조건 망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이 돼보면 대출이 되고 안고가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대출이 좋다 나쁘다 받아도 된다 만다가 되겠지만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오늘 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 삼아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